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넷째 주, 11월의 마지막 주에 주식회사 여행가자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이요. 6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이 1980선 오랜만에 탈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질지가 궁금한데요. 오늘 저희 주식회사 여행가자 함께 하시면서 시장 흐름 분석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갈 여행지도요. 저번 주에 이어서 바닷가로 준비했는데요. 저번 주보다 더 구경할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또 이번 주에 추천 종목과 함께 여행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식회사 여행가자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 주식회사 여행가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시작하기 앞서서 이분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추천 종목 아주 신나게 해주실 분이시죠? SK증권의 김인수 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도 한번 신나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네, 한 주간 별일 없으셨죠? 네, 저는 인사를 했는데 왜 안 하시죠? 제가 인사 안 했나요? 네. 제가 이랬나요? 네, 하고 이렇게 같이 인사를 해야 이게 아주 예의 바른 앵커시죠. 네, 죄송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아주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지난주하고 이렇게 쭉 넘어오다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좀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못 나오고 좀 쇳소리가 나오면서 이거 방송 송출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시니까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요.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다행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답답합니다. 예, 특히 맑고 청아한 목소리를 유지해야 될 전문가가 이런 쪽으로밖에 목 관리를 못했다. 이거는 크나큰 실수죠. 네, 그래서 반성하십시오. 반성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배웠습니다. 부장님한테. 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물론 주식 잘해서 수익 많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몸이 약간 좀 괴로워지고 그리고 감기 걸리고 이렇게 되면 피곤하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이제 감기약 드시게 되면 또 판단도 몽롱하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식에 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무엇보다도 환절기 건강 관리 제일 잘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들어서 그 전부터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기야 물러가라.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도 오늘 녹화 끝나고 집에 가서 푹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항상 야간 시장의 선물 동향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매매 동향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종목도 분석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아프시니까 1시간 정도만이라도 일찍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프지는 않습니다. 아프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목에 뭔가 이렇게 누가 떡 달라붙어서 있는 느낌. 그래서 그런 이제 좀 갑갑한 마음이 큰 거죠. 뭐 평소와는 똑같습니다. 뭐 얼굴 표정, 혈색 뭐 다 정상입니다. 혈압 보이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언제 보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혈색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모쪼록 빨리 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면서요. 저번 주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 한번 간단하게 리뷰하고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지난주의 점검 코너. 성적표를 확인하는 시간이랄까요? 그렇죠. 또 지나칠 수가 없죠.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두 종목이었습니다. 특히 두 종목 중에서 낙폭이 커서 일단 이 정도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런 쪽의 종목들 두 개를 짚어서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첫 번째를 환인제약을 일단 보시게 되면요. 환인제약 일단 말씀드렸던 자리가 11월 18일 날 녹화 날이었었고요. 지난주가. 그때 고가가 22,800원대. 여기서 저고가가 끝났었고 한 단계 살짝 올라가다가 다시 눌렸다가 지금 22,600원. 약 한 1% 정도 손해내네요. 그때 말씀드렸을 때보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제약주가 최근에 힘을 못 씁니다. 그 가장 큰 특징은 정부에서 또다시 제약사를 좀 조사를 한다. 그래서 리베이트 관련된 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조사하면서 눈여겨보고 있다. 특히 정부 쪽에서 최근 들어서 계속 세수가 계속 부족하죠. 세수는 이 세수가 아닙니다. 세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의 탈법이나 위법들 이런 것들 좀 계속 관리하는 입장에서 조금씩 이제 제약사들에 대한 흐름들을 점검하는 과정 쪽에서 오히려 불공정한 거래가 없었나 이런 것들 좀 체크하는 과정 쪽에서 아무래도 제약사들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다 보니까 좀 무거웠던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환인제약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들,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 다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높다란 부분들이 많이 암축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그래도 견조한 편입니다. 다른 제약사들에 비해서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부분까지 버티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잘 버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일단 조금 유심 있게 보다 보면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 21,5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그 박스권에서 더블 버텀, 그러니까 즉 더블 버텀 하게 되면 무슨 얘기죠? 두 번의 어떤 전환점이 있다? 두 번의 바닥, 바름, 네, 더블 바름. 네. 네. 발음의 문제 때문에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네이티브도 다 알아듣는 영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상황 쪽에서 이제 거의 그 쌍바닥의 형태를 마련하는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이제 그 정부 관련된 얘기들이 좀 지나간다. 그렇게 되면 일단 23,500원대 돌파 시도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조정을 잘 받은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지금 모습 나쁘지 않다는데 초점을 맞춰 보시고, 그래도 제약주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그래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풀무원이는데요. 풀무원은 칭찬받아야 되겠네요. 네. 11월 18일 날 녹화할 때 그때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거의 지금 거의 저가대. 그러니까 즉 그때 고가가 11만 원대였었고 11만 원대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지금 일주일 지났었을 때 지금 12만 4천 원대. 그러면은 약 한 10%가 넘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다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어떤 저가에 대한 메리트, 특히 주가가 음식료 업종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대외 환경상 조금 네. 부진한 모습들이 이어졌지만은 그래도 기업 가치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라는 쪽에서 좀 더 강조를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저점대에서 잘 이 방송만 보셨어도 한 10%는 그냥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나 싶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방송을 보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 수익 나셨으면은 다시 한번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네. 추가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가 똑같습니다. 지금처럼 오늘도 준비한 종목들이 거의 이제 많이 낙폭이 보였다가 이제 반등 시도를 눈앞에 둔 그런 종목들의 모습들을 오늘도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항상 시장을 볼 때 쏠림의 현상,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려서 시장이 계속 하락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쪽에서도 기업 가치가 반영된다. 그러게 되면 분명히 매수 전환 신호가 나옵니다. 그런 걸 놓치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어려운 시장에서도 계속 어떤 챙길 수 있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저번 주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 좋게 좀 수익이 나서 정말 좋네요. 네. 좋은 종목 추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사셨어요? 아니요. 네. 항상 되게 관망하고 있는데 예. 네, 저도 조만간 사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액션이 제일 중요하다. 물론 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액션을 취해야 수익이죠. 네, 또 정리를 알겠습니다. 해서 떨어져야 수익이죠. 네, 맞습니다. 10% 수익이면은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에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천 종목에 앞서서 이제 여행지를 저희가 먼저 살펴봐야겠죠. 네, 여행지가 저번 주에 저희가 아마 저기 어디 갔죠? 충남에 있는 네, 태안에 갔었죠. 예, 혹시 영화 중에 메멘토라고 혹시 네, 아십니까? 압니다. 네. 지금 그런 현상을 겪으셨나요? 문신에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지난주에는 그 서해안에서 태안반도였었죠. 네, 태안반도의 바다 낚시 어떨까 하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번 주에도 이제 같은 바다긴 한데 이 동해로 한번 가봤습니다. 동해 중에서도 좀 먹거리가 좀 풍부한 이 속초 어떨까 하고 제가 추천을 네. 해드렸는데, 자, 그럼 속초에 대해서 또 어떤 것을 알아오셨나요? 네. 그런데 에코님께서는 상대적으로 바다를 좋아하시나 보네요. 모르겠어요. 그냥 속초가 갑자기 떠올랐고요. 아, 왜냐면 이걸 항상 고민할 때요. 네. 이 여행 사이트를 제가 다 이렇게 좀 봐요. 아, 이것저것을 보는데 이 속초가 10위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12요. 그러면 네, 지금까지 지금 이 시즌에서 지금 시즌에서 지금 이 가을 겨울 시즌에서 국내 여행지 탑 10 안에 오. 들어 있었는데 네네. 저희가 그 중에서 웬만한 데 다 갔더라고요. 벌써 네. 전주도 갔었고 뭐 제주도도 갔었고 뭐 거제도도 갔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속초 한번 해보자 해서 뽑았죠. 예. 그럼 그 사이트 순위 안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거를 지금 7, 8위 계속 나오는 거죠? 아니 그렇진 않고요. 이제 보니까 벌써 저희가 했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쉽게 고르진 않습니다. 네, 아주 신중하게 고른 이제 강원도 네, 속초에 신중하게 대해서, 고르죠. 예, 네. 그리고 또 바다를 사랑하는 앵커님께서 고른 속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근데 원래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열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을
또 선호하시죠, 산을? 저요? 농담이고요. 네, 예. 산을 선호하라고 이제 강요하시는 것 같은데. 다 강원도, 좋습니다. 예, 네. 속초는 일단 강원도 쪽 가게 되면은 바다와 산 다 아우르는 또 우리나라에서 또 절경으로 꼽히는 예, 여러 그쵸. 가지 또 대표적인 여행지죠. 예, 그래서 속초 하게 되면 속초의 유래 뭐 이런 거 묻지 마십시오. 예,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래서 속초는 설악산을 비롯해서 상당히 또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는 여행지시고 많이 다녀오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속초를 더 얘기를 드린 이유는 네. 앵커님께서 골라서 그렇습니다. 네. 속초가요. 네. 저가 한 2번 가봤어요. 이제 중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갔었고, 네. 이제 작년에 그냥 친구랑 여행으로 갔는데, 네. 갈 때마다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별 여행이요? 아니에요. 아, 예. 왜 항상 저렇게 말씀하시나? 몰아가세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친구랑 좀 약간 게릴라로 갔죠. 게릴라로 게릴라, 이제 예. 우리 갑자기. 떠나보자 해서 네. 이제 밤에 이제 그 버스를 타고 네. 고속버스 타고 갔었는데 아. 이 속초가 생각보다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가서 뭐 드셨어요? 가서 회 일단 먹었고요. 야, 한, 네. 한 접시 쫙 하고 네. 하고 네. 그렇죠. 예. 네, 저녁에도 회 먹고 아침에도 회 먹고 뭐 그랬습니다만 아, 예, 예. 네, 뭐 시장에 가면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닭강정부터 해서 근데 그때는 너무 이제 계획 없이 가서 먹진 못했어요. 빨리 돌아와야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소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뭐 속초는 뭐 학창 시절부터 많이 갔던 네. 그런 또 도시다 보니까 일단 강원도 속초 하게 되면 제일 유명한 게 그래도 설악산이죠. 이 설악산 빼놓고는 또 얘기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뭐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가보신 분을 찾는 게 더 힘들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인데 그래도 지금이 또 시즌이라고 하니까 한번 다녀오시죠. 네, 그래서 특히 설악산을 뭐 높이까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간 정도만 갔다 내려와서 거기다 또 이제 온천욕을 쭉 하고 나온다. 그러면 그냥 땡기죠. 오늘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설악산 국립공원 보통 설악산까지 올라가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못 갔어요. 하이힐 신고. 아니요. 이제 수학여행 갔을 때 설악산에 갔던 건데 예. 그때 친구들이 다 올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네. 그냥 밑에서 놀았어요. 그러면 안 그래서 되죠. 아쉬워요. 네, 그 극기 훈련과 함께 이렇게 쭉 갔다 내려오셔야 그래도 저는- 가보셨어요? 그럼요. 그 오. 사나이 남자는 꼭 등산을 네. 케이블카를 타고 케이블카 이런,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케이블카도 유명하죠. 그래서 특히 케이블카가 그래도 좀 높이가 되다 보니까 길이가 되다 보니까 가다 보면은 상당히 절경을 많이 구경합니다. 특히 밑에서 또 올라온 사람들 아하하 이러면서 또 쳐다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뭐 또 설악산 하게 되면 유명한 또 흔들바위 또 있겠죠. 예, 그리고 그쵸. 또 육담 폭포 낮은 폭포인데 거기서 이제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절경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뭐 비선대 예, 또 절경이죠. 예, 이런 것들 비롯해서 또 설악산에 또 유명한 절이 하나가 있죠. 신흥사라고. 예, 자료화면 나오네요. 네, 저 자료는 어디서 저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림 같네요. 네, 저 참 힘들었을 겁니다. 저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저기서 한 2박 3일 동안 꼬박 산장에서 세우셨지 않았을까. 그런데 고생하셨습니다. 예, 잘 구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또 속초 쪽에서 속초 팔경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한국관광공사나 아니면 지자체 쪽에서 보통 몇 경 하면서 지난번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네. 이런 식으로 투자의 포인트가 아니죠. 예. 여행의 포인트를 이렇게 압축해서 어떤 모아놓은 그런 경치가 좋은 지역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팔경이 첫 번째가 청대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속초 시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이제 동해 일출을 보기는 딱 좋은 그래도 보통 네. 설악산이 아니라 청대산이 좀 해발에서 230m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또 좀 바닷가에 가까운가 봐요. 그렇죠. 예. 근데 저도 몰랐는데 지금 와서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간 산이 저 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저번 주에 태안이 이제 일몰로 보기 좋겠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아무래도 동해다 보니까 일출이죠. 여기는 또 일출이죠 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명하고 또 두 번째는 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도 무슨 뜻일까요? 세조자인가요? 그렇죠. 그거밖에 맞췄네요. 없죠. 네. 네. 그래서 조도 같은 경우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속초 해수욕장이 또 유명하다 보니까 그 앞에 또 새들이 많이 사는 섬 조도가 유명하고 그 밖에 그 호수가 있죠. 예, 영랑호의 앞에 있는 범바위. 예, 범이 뭘까요? 범이요? 네. 호랑이 범자인가요? 아주 쉬운 것만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예, 잘 맞추시네요. 네. 그래서 그런 호랑이 형상을 한 바위도 또 팔경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설악산 입구에 가다 보면 설악 해맞이 공원이 또 쇠단장을 해서 이쁘게 또 지어놨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새로운 거를 못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상황들이고
또 이제 그 청조호 호수공원이라고 또 요즘 많이 뜬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면 과거 음악 예술제를 했을 때 스타들이 모여서 또 핸드 프린팅 이거를 한 또 지역이 있다고 하네요. 네, 거기서도 또 네. 유명하고요. 그밖에 대포 외홍치, 뭐 등대 전망대, 네. 항무정 이런 쪽이 많이 유명을 하다고 그래서 솔직히 짧은 시간에 이거를 속초는 또 유명한 도시다 보니까 다 우두두두 얘기를 드린다고 한다면 솔직히 속초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경이 있는데 이런 쪽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오랜만에 한번 가볼까라고 네, 생각하시는 이거 분들. 소개해주신 8경만 하나하나 다 둘러봐도 그렇죠. 2박 3일도 힘들겠어요. 살아야죠, 가서. 속초에서 쭉 네, 지내시면서. 이제 갈 때마다 이제 골라서 여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먹을거리도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먹을거리는 예, 앵커님께서 미리 다 얘기를 하셨지만은 아까 그 닭강정 얘기를 잠깐 하셨죠. 이것도 네. 상당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도 네, 자료화면 나오네요. 네, 그 닭강정과 관련돼서 줄은 상당히 많이 서 있는 걸 봤었습니다. 택배도 서울까지 택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렇죠. 택배비가 붙습니다. 참고로. 네. 예, 그래서 근데 그 보통 반응이 좀 우와 맛있다 이런 거보다 그러네 이런 정도여서 솔직히 조금 좀 예, 우와 되게 맛있다 그러면 줄 서라도 먹고 싶었겠는데 여기 좀 아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어떤 촌락 그러니까 이제 마을이 좀 이어져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먹을거리가 학사평 순두부촌. 순두부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좋아하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순두부촌은 또 유명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밖에 생선구이촌, 네, 또 유명하고 그리고 순댓국은 또 네,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저 마지막 사진이 지금 순대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굉장히 먹음직스럽네요. 저게 보통 아바이 순대식의 스타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당면만 들어간 게 아니라 각종 재료가 다 들어간 그런 순대가 아닐까라고 네. 추정이 들어가고 몇 있습니다. 잔만 먹어도 이렇게 든든하겠어요. 저런 스타일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네. 들어가야죠. 지금 여기까지 해야. 부장님이 굉장히 예, 좀 애주가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술 자리를 즐겨 하고요. 예, 특히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이런 오순도순한 자리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되지. 제가 뭐 술꾼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유독 좀 이런 모션을 많이 취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고 또 이제 또 시즌이 지금 또 겨울 시즌이고 네, 그렇다 보면은 생각나겠죠. 뭐 탕이랑 함께. 여름엔 그렇죠 맥주, 겨울에는 또 이제 아까 얘기 또 대포항 이런 데서 또 갓 공수된 회와 예. 또 이렇게 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또 거기 보면은 아까 잠깐 또 화면에서 지나갔었는데 아바이 마을 회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요즘 마을이 있어요. 네 뜨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직접 어부들이 나가서 배를 타고 나가서 새벽에 공수해온 그런 횟감으로 네. 바로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서 여기가 유명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속초에 대해서 정말 이 팔경부터 해서 먹을거리까지 굉장히 풍성하게 알아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주말을 활용해서 속초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때 버스를 타고 가보니까 네. 그 고개가 뚫려서 한 예. 2시간 좀 남짓이면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굉장히 가까우니까요. 또 주변 지역에서도 주말 활용해서 속초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추천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1월 마지막 주에 추천 종목은 뭐가 있을지 그 첫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첫 종목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일단 지난주부터 낙폭 컸던 종목들이 반발이 나오는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드리는데 네. 재미 붙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도 또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어떤 악재나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충분히 하락한 종목이 이제 반발매를 앞둔 시점에 대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미리 언급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증권주 중에 교보증권입니다. 네, 네. 교보증권은 다 아시죠? 네, 알죠. 네, 교보증권 하게 되면 그래도 교보생명이 모회사로 그러면서 교보증권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그래도 중형사급의 증권 증권사의 흐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증권주를 주목하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그 실적에 대한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실적이 거래 대금이 많이 축소되고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실적이 제대로 안 나왔죠. 대부분의 증권사가 적자 반전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뭐 시장에서 거의 이제 뭐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 증권사에서 많이 잘렸습니다. 네, 살아남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구조조정도 이어지고 그런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올해는 상대적으로 증권사의 가장 또 수익 구조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인력이죠.
이런 인력 쪽에 대한 어떤 조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조가 좀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다가 수익성이 좀 좋아져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증권사들이 다 그래도 흑자 전환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높은 어떤 신장률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꾸준히 올라온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실적 개선이다 라는 부분들로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번 주로 예정되어 있는 증시 활성화 대책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증권사가 아닐까 이런 판단이 좀 들고 있고요. 특히 증시 활성화 대책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특히 우정국이 아니죠. 예, 우체국. 예. 요즘은 우정사업국인가요? 네, 우체국 아닌가요? 우체국이 아니고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신세대시기 때문에 잘 알 줄 알았는데 예, 네. 우정국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옛날에 독립투사 시절에 아무튼 이 우정사업본부 쪽에서 나오는 어떤 자금들 같은 경우도 또 한번 좀 더 확대시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조금 더 수혜를 받으면은 어떤 기대감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네. 관점들이 또 이제 증권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지금 시장이 그래도 나쁘지가 않죠. 조금씩 고개를 들면서 지수가 약간씩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안정되고 거기다가 좀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그러면 가장 또 수혜를 받는 게 증권주죠. 그런 측면에서 증권주는 지금 그래도 봐줄 필요가 있다. 이런 네. 관점 쪽에서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필 왜 교보증권이냐? 네, 결론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보증권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보증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잠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번에 어떤 기업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증권주의 일반적인 모습들에 많이 닮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일단 주가가 한 6,000원대 부분, 그러니까 지금 올해 6월달 여름 때는 6,000원대, 7,000원대 부분에서 있다가 주가가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주가 쭉 올라와서 많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강하게 올라오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낙폭이 좀 큽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증권 업종들에 대한 종목들과는 조금 다르게,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삼성증권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올라가고 있죠. 오히려 횡보를 보이다가 한 단계 올라가서 증권주의 대표적인 삼성증권이라는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는데, 반대로 교보증권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낙폭이 좀 커져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금융, 그러니까 우리은행이죠. 예, 우리은행이 재상장이 되면서 우리은행에 대한 정부 지분을 인수를 하는 쪽이 교보생명이 일단 우리 인수하겠다라고 이제 손을 들었죠. 그래서 그런 차원과 또 중국의 어떤 보험사 같은 경우도 이 지분 참여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네. 정부 지분의 그 매각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교보생명이 앞에 선두에 섰는데, 그러면은 그 흐름을 가지고 교보증권이 주가가 약하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죠. 일단 지금 교보증권이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교보생명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교보증권이 하락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맞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자리는 오히려 매수를 해도 충분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서 한 번 더 잠깐 점검을 해본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특히 제가 많이 보고 있는 1차, 2차 지지권 쪽 안쪽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황에서 어떤 장기 이동 평균선을 앞두고 오히려 반전을 좀 꿈꾸고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쪽은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너무 교보생명을 가지고 주가가 하락했다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반발매가 모인다, 그러면 충분히 반등이 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면서 대응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반발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그렇게 크게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일단 정상화가 시도가 되는 다음 박스권의 모습을 시도하는 가격대라고 하게 되면 약 한 12,000원 정도가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 정도 부분을 목표가로 삼으시고, 짧게 추가적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10,000원대는 그렇게 강하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9,500원대가 이탈한다 그러면 위험 관리는 필요한 가격이다 라는 쪽으로 9,500원을 손절가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전략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교보증권에 대해서 참 자세하게 네. 여러 가지 좀 전후 상황까지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주입니다. 따라서 조금 예의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현재 11월 25일 화요일 기준으로 한 주당
11,75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까지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9,500원까지 생각하시면서 이 만원대가 빠지면 조금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고 이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뭔가요? 예, 두 번째 종목도 거의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낙폭이 컸다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시도될 만한 그런 종목 쪽에서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종목의 이름이 DRB 동일입니다. 네, DRB는 영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DRB죠. 네, RB.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특히 네. 이제 자회사로 상장된 회사가 동일고무벨트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그다 다 동일이죠. 예,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 네.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자동차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고무벨트 중에서 뭐 V벨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보통 그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동력 장치를 바퀴까지 연달아 줬을 때 그 나오는 이제 벨트 같은 경우 고무로 돼 있죠. 이런 쪽에 대해서 특화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로 많이 인식을 합니다. 근데 그 밖에 산업용 쪽에서 컨베이어 벨트라고 아시죠? 네, 그렇죠. 네, 뭐죠? 컨베이어 벨트를 계속 이어서 돌아가는 그 벨트를 네, 계속 네, 이어서 택배 돌아가면- 쪽에서 많이 이용하는. 네, 맞습니다. 예, 네. 저는 계속 이어서 돌아가면 시계도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어떤 고무 관련된 부품 쪽에서 특화를 갖추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컨베이어 벨트나 아니면 또 이제 자동차 쪽에서 또 고무 관련된 제품들, 특히 자동차를 문을 여닫고 하시게 되다 보면은 또 그 창 위쪽에 보게 되면은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문 여닫을 때 네. 보면 약간 고무 제품들이 있죠. 그쵸. 그런 제품부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다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원가 흐름을 딱 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고무입니다. 그렇죠? 그럼 고무가 원자재가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고무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움이 되겠죠. 근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달러와 강세로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 감소 그리고 매출은 그대로 돼 있다. 그러면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들도 하나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네. 많이 하락을 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대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매출액 자체가 2011년도부터 쭉 보게 되면 계속 커나가는 회사입니다. 2,800억대에서 지금 4,200억대까지 상당한 실적 흐름 호전의 모습을 가져왔고요. 특히 당기순이익도 280억대에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300억까지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상반기 같은 경우도 지금 합치게 되면 상반기에 벌써 200억대가 넘었네요. 그래서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올해 한 400억대까지도 나올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3, 4분기 실적 발표는 안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실적은 좋아진 상황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대다. 그러면은 주가가 저평가, 작년 같은 경우도 반영을 못하는 저평가의 흐름들로 확연히 드러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부채 비율 95%에 유보율 2,500%다. 네, 아주 양호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주당 순자산이 13,000원대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와의 괴리율도 아직 벌어져 있다라는 부분들로 종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에 주가를 보게 되면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 특히 현대차가 하락하다가 주가가 하락한 모습들보다도 더 많이 하락을 하면서 보통 주가가 18,000원대를 구간을 했던 모습들인데 18,000원대에서 주가가 급하게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12,000원대도 간신히 지지하는 그런 흐름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네, 하락을 그러게요. 했는데요. 이게 중소형주인데 네. 11월 들어서 너무 가파르게 떨어진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거 그렇죠. 위험하진 않을까요?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의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 회사가 거의 자본 잠식까지 되면서 좀 그런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이 회사에 대해서 자본금을 참여하는, 그러니까 증자에 참여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100% 자회사로 전환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한 자회사에 지분을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부분이 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왜 그 회사에 지금 자본금을 투하를 하면서 지금 안 좋은 회사를 살리려고 하냐면 이제부터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좋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때 정상화를 시켜서 이때 좀 좋은 모습을 가져가자. 특히
구인고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손이 모자라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시장 판단이 오히려 부실 자회사를 자본금을 투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자회사를 지분 투자를 했다라고 보는 측면들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들이 좀 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낙폭 과대가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 11월 달, 한 달, 10월 달부터 낙폭이 컸던 부분들, 이제 거의 18,000원대에서 12,000원이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거의 반등 시도가 좀 임박하지 않았나라는 관점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좀 크게 반응을 안 했던 외국인들 쪽에서도 좀 서서히 비중이 좀 늘어가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에 대한 부분들도 수급적인 측면들도 보강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가격대 부분이면 또 지난번에 언급드렸었던 어떤 이격이 과하게 하락했던 부분들에 대한 표시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쪽에서 여기서 반등 시도가 이제 이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 이어지는 13,000원대 부분 정도가 일단 저항이 좀 커질 영역인데 이 정도 부분까지는 반발 매수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게 되면 충분히 극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목표가는 14,000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400원대로 그래서 만원대가 이탈하기 전 부분까지 나오게 된다. 그러면 또 위험 관리가 필요한 가격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DRB 동일이었습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주로요. 이 실생활 여기저기 고무 관련된 이곳에 이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무로서는 주목할 만한 종목인 것 같은데요. 자, 현재 이 종목 또한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저평가 영역이 된 부분들도 있고 또 재무 구조도 양호하고 또 낙폭 확대되면서 다시 좀 반등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해 주셨는데요. 자, 11월 25일 기준으로 12,050원을 보이고 있는데 목표가는 14,000원, 또 손절가는 1,400원까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과 함께 여행지도 한번 다 알아봤는데요. 네. 부장님, 그러면 지금 제가 오프닝 때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요. 네. 코스피 지수가 이 6일 연속 외국인이나 이 기관들이 자꾸 사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긴 한데 이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간단하게요. 네. 네, 시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조금만 더 연장해서 예, 해주세요. 네, 시장이 변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네. 이제 경기 민감주 쪽 특히 중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딱 터지면서 이제 중국도 경기 부양하고 유럽도 경기 부양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뭔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시점에서 또 지금이 12월 딱 이제 한 달이 남은 상황 쪽에서 배당 메리트도 좀 이제 챙겨봐야 될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씩 반영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이제 태동을 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조금씩 여력을 찾아가는 시장의 모습들이 엿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는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네, 조금 시장에 대한 변화 체크하고 가시면서 그렇다고 보이는 종목이 있다. 그래서 한 번에 덜썩 다 하지 마시고 네. 낙폭이 컸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기업 가치보다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서서히 매수에 접근하기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번 12월 크리스마스는 네, 아주 해피리 에버 애프터 네, 두 번째 영어를 열심히 쓰시네요. 해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메리 네. 크리스마스. 알겠습니다. 그럼 연말까지는 조금 좀 상승세가 있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이신 그렇게 건가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간만에 굉장히 이 주식시장 조금 좀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추천해드린 종목으로 수익 실현하셔서 또 연말까지 좀 좋은 수익으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여행지 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